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추석 연휴들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날짜는 10월 3일이고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주식에 대한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좀 없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들 계실 건데 유튜브를 저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현대차 매수 기회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매수의 기회다 장기 투자 그런 내용에 대한 말이 많길래 저는 어차피 제가 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의 현대차가 사야 될 구간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미래의 꿈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맞는지에 대해서 차트상 기준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자 오늘은 현대차, 기아차, 수소차 섹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든 뭐든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가 현대차인 거는 제가 생각해도 맞는 건 같아요. 맞는 건 같고, 그동안에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이 차트 흐름을 보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한 부분이에요. 하락을 하고 나서 저점을 갱신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지금 이제 주가를 좀 띄워놓은 상태죠. 어떻게 보면 월봉상의 기준으로 현대차를 보면요, 기존의 이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던 이 기간에서 한 차례 상승을 내고 그 상승에 대한 파동을 다 누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바닥에서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 차 상승을 했던 바닥권까지 눌러주는 거예요. 그죠? 누르고 나서 대상승을 하고 고점을 만든 뒤에 저점을 낮추고, 그리고 올라올 때 고점이 낮아지면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하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추세 자체가 계속 하방으로 가던 추세를 지금은 상방으로는 돌려놓은 상태예요. 상방으로 돌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상방으로 돌려놓은 상태가 월봉상에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려놓은 거예요. 다른 코스닥, 잡주든 기타 등등의 종목들에 비하면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 종목 자체가 시총이 높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그날 상승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큰 자금을 돌려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하락도 하지 않는 거고, 현대차도 시총으로 따지면 한참 많이 모자라긴 하겠지만 그런 종류의 하나의,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볼 수 있죠.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률도 적은 상승률은 아니다. 왜? 들어가는 자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런 대형주가 두 달 사이에 거진 100%? 한 7, 80%가 올랐어요. 그죠? 거진 100%를 찍고 현재 횡보를 하는 구간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차트인데, 대부분 이 대형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은 큰 테마가 남아있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 대부분 바닥 대비 70에서 120% 정도 이 사이까지 상승을 하고 나면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조정이 눌림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조정이냐의 차이거든요. 그거는 차트상의 모양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건 눌렀다가 다시 또 한 차례 상승을 하면서 300%, 500% 혹은 1000%까지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는 반면, 어떤 종목은 말 그대로 100% 정도만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해 먹을 거 해 먹고 빠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지금 현대차의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일봉상에는 다 안 나오네요, 자리가. 자, 월봉상에 일단 보면 기존에 여기서부터 급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2008년 12월부터 2013년 10월
그러면 5년, 4년 10개월 정도 상승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13년부터 18년 18년 11월까지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락 구간이 여기고 나머지는 뭐 행보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모양새로 보면요. 그렇긴 하지만 올라온 만큼 하락은 해줬다. 왜? 13년에 상승이 끝났으니까 현재 2020년이면 7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승한 거에 대한 기간 조정이 끝났고, 고점 대비해서 10만원대까지 내려갔으니까 가격 조정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횡보 혹은 상승이 남은 구간인데, 현재의 상승 자체는 대형주 치고 100%면 적은 상승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지금 당장 매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눌림을 기대하고, 그 눌림 속에서 어느 정도 행보가 이루어지고 나면 큰 시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은 해요. 왜? 실제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저희가 중국, 일본? 일본인가요? 중국인가? 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장에 비해서 저희는 좀 미약한 편입니다. 미약한 편이지만 수소 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술력이 그래도 꽤 높은 쪽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어요. 뭐 니콜라가 굉장한 뭐 우위에 있는 것처럼 뉴스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니콜라에서 현대차와 손을 잡아보고 싶다라는 이 말 자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니콜라가 현재 뭐 회장도 사임을 하고 빈 껍데기라 그러잖아요. 껍데기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영업력 같은 경우는 좋을진 모르겠지만, 광고 효과 그런 것처럼, 하지만 기술력은 어디 현대차를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에서는 지금의 이 뻥튀기가 터지기 전부터 현대차에 손을 잡자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네들의 이 빈 껍데기에 현대차의 기술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수소차 관련된 이 위치에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어느 정도 터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에 반해서 현대차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매출까지 올려면 수소차에 대한 생산이 가파르게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이 수소차에 대한 기술력 뭐 그런 건 다 인정받더라도, 이게 생산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수소 충전소부터, 말 그대로 부수적인 것부터 다 만들어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뭐다? 현대차라는 거예요. 왜? 현대차라는 거에서 말 그대로 마지막에 나오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뭐 현재 넥소인가는 수소차가 나오긴 했죠. SUV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판매량이 엄청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 자체에 수소 충전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말 그대로 지금에서 이 수소차 인정받아서 수소차 생산을 1000만 대를 했는데 충전소가 100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맛집도 아니고 뭐 줄 서서 주유하려고 뭐 1박 2일 텐트 쳐놓고 기다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전기 수소차, 말 그대로 친환경 관련해서 미래 산업이고 또 한국형 그린 누딜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회사는 맞지만, 지금 당장에 큰 수혜를 받을 만한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츰차츰 나아지면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어느 정도 수소차에 대한 비전이 더 생겨나고 발전이 되고, 그에 따른 이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이 수소차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게 어디? 현대차, 기아차가 될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뭐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 차트 분석을 찍고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차트를 보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소 충전소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나서 이게 먼저 이슈를 받겠죠.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수소 연료나 뭐 자동차 뭐 이 부품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생산에 관련된 자동차가 이슈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5G 같은 경우도 기지국이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뭐 중계기, 뭐 기타 등등 순으로 이 5G가 순환을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현대차, 기아차도 수소차 섹터, 뭐 유니크, EM코리아, JNK 히터, 그 다음에 뭐 효성중공업, 기타 등등등에 대한 시총이 낮은 애들부터 슬금 자리를 잡아가고, 현대차가 그렇다고 해서 뭐 주저앉는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상승률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차트의 모양을 만들고 나면 그때서는 대시세를 내면서 이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그림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그러려면 지금 차트를 딱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 일봉상 어느 정도 정별의 초입에 와 있고요. 하지만 주봉이나 이 월봉상에서는 아직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월봉상의 큰 이 매물대를 넘어선 거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횡보를 했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죠? 동반해서 이 돌파를 하긴 했지만 이번 달, 그러니까 9월 달이죠. 9월 달 월봉상에 얘가 강하게 가면서 전고를 뚫고 혹은 이 전고점까지 맞고 떨어질 그림을 만들 거였으면 굳이 이번 달 월봉에 이 구름대 상단을 넘지 못하는 그림을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이 고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몸통을 이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올려다 놔서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날아가는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의 모양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대신 이제 도찌, 십자 도찌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이 자리에서 뭐 한다?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뭐 고점에서 십자 도찌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바닥도 매한가지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시가 자체가 어느 정도 갭이 떠서 구름대 상단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최근에 이 고점을 넘겨서면서 또 고점을 갱신할 수는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 별반 다른 이슈가 없다면 이 짧은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잔뜩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고점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디? 구름대 상단을. 혹은 넘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밑으로 밀릴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모양이. 그러지 않으려면 애초에 높게 갭을 이 자리죠. 첫 월 고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 위로 그냥 갭을 떠서 치고 넘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존에 물려있던 매수를 했던 뭐 그런 사람들 자체가, 개인들 자체가 갭이 뜨면서 이거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수익 실현 자체를 안 한다고요. 혹은 물려있는 사람들이 손절 자체를 안 한다. 왜? 좀 더 보자라는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시작을 하면 이거 좀 털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고점을 만들었던 여기서 크게 박스를 쳤잖아요. 여기가 어느 정도 하나의 매물대가 될 수 있다. 이 매물대를 단 한 달 만에 어느 정도 거래가 엄청난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이 매물대를 정리할 만한 이 매수세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개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몇 년이에요? 한 2년 정도가 횡보를 한 거예요. 박스를 치고. 거기 이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한번 올라왔다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주봉으로 돌아와서 주봉도 실제적으로 이 대세 상승을 내면서 정배열로 갔던 차트 이평선이 깨지면서 역배열로 돌아서고 밑에서 올라오던 이 장기 이평선을 일단 뚫고 올라는 섰어요. 그죠? 그러면 약하진 않은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맞고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뚫고 올라서서 지금 이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죠? 이 장기 이평선 위가 지지가 돼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현재는 그쵸? 지지 받고 있으면 지금 현재 이 장기 이평선을 위에다 깔아놓고 이 자리 16만 5천원이 중심값이 돼서 밑에 있는 장기 평선을 끌어올리면서 이게 바닥을 만들 거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눌러서 이 장기 평선과 이 장기 평선 사이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위에 있는 장기 평선이 밑으로 깔렸을 때 그때 슈팅을 내고 이 정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냐의 관점으로 저는 보여요. 근데 현재는 지금 나쁘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만큼 수급이 완벽하게 빠져나가진 않고 있다. 빠져나갈만 하면 누군가는 들어온다라는 기준으로 주봉을 바라볼 수는 있는데, 이런 대형주 자체가 현재는 외봉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눌러놓고 한 발로 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발로 서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기준상에서 한 번은 내려와서 요런 이 기존에 박스 쳤던 요런 자리 위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중에 더 안정적일 거고, 위에 있는 신고가 부분을 털고 더 높은 시세를 내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고점 자체가 어디예요? 이 박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고점에 상단까지 찍었고, 그리고 한 차례 눌렀다가 횡보했던 구간, 요 자리죠. 요 자리도 최소 6개월 이상이에요. 그죠? 이 자리까지 한번 뭐 했다?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정말 강하게 가는 종목이라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16만원. 얘는 16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정말 크게 갈 종목이에요. 이 자리까지 이탈하지 않으면서 장기평선이 밑에 깔리고 밑에 있는 이평선들이 위에 올라올 때까지 횡보해주면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얘는 정말 큰 차례 빠르게 이 정고를 넘기고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 자리에서 버텨줄 거냐의 관점인 거고, 저는 조금 무리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림인 거고요. 자, 일봉상에 와도 현재 자리가 이제 바닥 대비해서 강하게 슈팅이 올라왔죠. 뭐 각도를 보더라도 요런 각도로 가던 종목이 여기서 각도가 바뀌었고, 그죠? 이 각도가 여기서 깨지면서 급등 추세는 뭐 했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 올라와서 눌러주잖아요. 여기서 눌러주고 여기서 한번 깨지고 슈팅 한번 내놓고 다시 누른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요런 자리에서 그냥 단기적인 박스를 하나 형성했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자, 지금의 모습에서 보시면 여기 고점보다 여기가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여기가 높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흐름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지금 누른 자리고, 여기서 올라올 때 이 고점을 갱신 못하면 뭐한다? 잘해야 횡보고 아니면 뭐다?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의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고 또 한 번의 시세를 내려면 뭐 해야 된다? 이 19만 1,500원에 대한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모양 보면 어느 정도 이 이평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정배열 차트의 초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봉상에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자리를 잡고 슈팅이 나올 거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눌러놓고 15만원대
15만원대 정도까지 한 차례 누르고 15에서 한 13만원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 한번 눌렀다 갈 거냐의 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나쁘지 않은 건 얘가 지금 올라와서 현재 이 구름대 상단 위에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면, 여기서 횡보하다 보면 이 구름대 상단에 닿는다. 닿았을 때 뭐 슈팅이 한번 나올 거다. 이 나오는 슈팅에 따라서 윗골이 강하게 달고 거래량이 터질 거냐, 아니면 고점을 갱신할 거냐, 그런 기준으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냐, 아니면 한 차례 밀렸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올 것이냐의 기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일봉상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직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고, 한 차례 그래도 더 한번 눌릴 수는 있을 거예요. 15만 5천원 부근, 6천원 부근까지. 왜? 구름대 상단이 올라오는 자리니까. 요런 자리까지 한번 눌릴 수는 있어요. 눌렸다가 올라올 때, 얘가 분명히 올라올 때 요 자리 17만 5천원 위로 다시 한 차례 올려다 놓지 못하면 뭐한다? 내려왔다 맞고 횡보하다 구름대로 기어 들어가서 여기서 바닥 이 15만원대는 한번 체크하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주봉상에 봐도 이 밑바닥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15만 5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15만 5천원에서 이 밑에 있는 바닥까지 따지면 14만원 정도까지. 그런 구간은 뭐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구간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뭐 나는 어차피 장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자리에서 쭉쭉쭉 밀릴 때마다 슬금슬금 사도 되겠죠. 대부분 뭐 단타 치려고 현대차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장기로 생각하시고 현대차, 기아차를 매수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여유자금이고 내가 기다림에 되게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의 자리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고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15만원 초반대 정도에서 13만 5천원 사이를 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분할로 들어가서 기다림과에 어느 정도 싸운다면 큰 시세를 줄 것 같아요. 그에 반해 뭐 근데 솔직히 저라면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제가 그렇게 자금을 크게 가지고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라면 그냥 수소차 섹터, 뭐 유니크, 뭐 EM코리아, 뭐 풍국주정,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저는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그게 좀 더 빠를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현대차랑 같이 가는 기아차. 자, 기아차 보면 기아차도 차트가 이뻐요. 월봉상도 뭐 아직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얘도 중심값을 이 위로 잡을 거냐 밑으로 잡을 거냐의 차이거든요.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로 잡을 거냐 이 위로 잡을 거냐, 42,000원이냐 46,000원이냐 차이예요. 이 위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이 밑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그런 기준인 거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상은 현대차랑 똑같죠. 어떻게 보면 이 기아차가 현대차로 흡수된 뒤로 뭐 현대차의 모양을 계속 따라서 움직이니까 시세 자체도 현대차가 좀 더 크게 나오고 기아차가 이제 뒤에 따라다니는 후발주자인데, 얘도 뭐 장기적인 하락의 추세는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외봉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차례 누를 수는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현대차랑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현재는 이름상에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잖아요. 같은 회사인데 아직도 SK텔레콤하고 브로드밴드가 합병이 안 되는 거와 같은 기준이다라고 저는 그냥 판단을 해요. 말 그대로 자기네들 이 실적이든 매출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표현으로 돌려먹기라고 할 수 있죠. 치고받고. 그래서 자회사를 두는 거거든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냥 한 개 회사로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자회사를 내고 여러 개로 이렇게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거는 이쪽에서 손해본 거 저쪽에서 쳐받고, 저쪽에서 뭐 많이 나온 거 이쪽으로 돌리고, 뭐 가끔 자금 세탁이 필요하면 돌리고 하려고 그렇게 좀 만드는 게 많아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말하기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 내피설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 사실이다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어찌 됐든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현대차가 우세하긴 하겠지만 차트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기아차라는 게 상승률은 더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요. 실제적으로 현대차가 어느 정도 이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를 거치고 있을 때 기아차가 시세를 한번 분출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차트의 그림상 나쁘지 않아. 얘는 뭐 위에 이 정고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100% 이상의 상승률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얘는 큰 하락을 해주고 월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의 이 고점 자체가 하락을 해주고 반등을 해줬던 자리까지 딱 치어 올랐거든요. 어디? 강하게 떨어졌다가 횡보해주고 올라왔던 자리까지 치고 빠진 거예요. 쌍봉을 만들어주고 주가를 다시 하락시켜놓고 다시 쌍바닥을 어느정도 월봉상에 만드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띄어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 자체가 딱 여기 이 자리 박스권의 하단까지는 올라왔어요. 그죠? 이 자리를 치고 올려서 지지가 받는다면 빠르게 이 안에서 박스를 일단 당분간 위아래 박스를 칠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라 맞고 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43,000원 부근, 42,000원이나 43,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고 이 밑바닥에서 박스를 한번 칠 확률이 있어요. 한 4만원까지 봐야 되려나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한 4만원까지 보고 박스를 칠 확률이 있어요. 그럼 지금 자리 요런 자리 박스가 나올 거냐, 혹은 요런 자리에 대한 박스가 한번 나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못해도 7만원 정도까지 위로 올라가는 박스죠. 그러면 아직 이 바닥에 있으니까 위에다 올려다 놓고 횡보를 할 거냐, 밑에서 횡보할 거냐의 관점이고, 이 자리만 뚫고 올라오면 얘는 다시 한 차례 요런 자리까지는 빠르게 상승한다. 10만원까지는 7만원 8만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뭐 10만원까지는 가감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얘는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가 뭐 저항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사이에 대한 자리는 쉽게 뚫고 올라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매수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요런 자리 빼고는, 그죠? 요런 자리에 대한 저항만 이겨내면 얘가 좀 더 강한 상승을 한번 강한 상승, 빠른 상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승을 한번 낼 수 있다. 낼 수 있지만 이 고점을 또 넘어서는 그림은 뭐 현대차가 가야만이 얘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현대차가 못해도 40~50만원을 가야 얘가 20만원대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고점이 27만원이니까 최소 얘가 한 40만원대를 갔을 때 이 기아차도 30만원대나 혹은 이 고점이 얼마예요? 30만원대 되겠네요. 요런 고점까지는 한 번 더 치고 올릴 수 있다라는 기준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 넥슨GT라는 종목과 넷게임즈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 넥슨GT가 다시 한 차례 이 전고점을 한번 때리고 내려오긴 했지만, 요런 자리에서 예전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을 때
이 넷게임즈라는 종목이 기존의 모양을 보면 기아차랑 비슷해요. 얘는 여기서 이런 모양, 넥슨 GT는 여기서 그냥 한번 쐈던 모양. 그럼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쌌던 모양 같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넥슨 GT가 대장이잖아요. 넷게임즈가 후발주자고. 그러면 시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대장이 상승을 먼저 해주고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 이게 횡보를 어느 정도 갖출 때 이 부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먼저 좀 더 강하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장이 올라가고, 뭐 그런 그림처럼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전 기아차 나쁘지 않게 봐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주변 분들이 투자하신다고 하실 때 삼성전자 사실 거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라. 어차피 똑같은 이재용 관련주다. 삼성전자가 눌릴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면 어차피 이재용 씨 주머니에 돈 채워주는 건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시기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올라왔거든요. 50만원대부터 80만원대까지.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나 똑같은 애들 거예요. 뭐 누가 회장이고 뭐 누가 사장이고 그런 것까지는 저는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같은 회사고 같은 이슈고 테마로 움직인다면 현대차에 어느 정도 개인들이 붙고, 그다음 현대차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당연히 기아차도 조정을 받겠지만, 그래도 현대차가 어느 정도 이 가격에 대해서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더 이상의 올라가기에 부담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올 때 이 기아차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얘가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길게 봤을 때 실제로 현대차랑 기아차랑 한 2천억 차이 나나요? 3,800억. 기아차가 1,900억. 그만 1,800억 차이가 나네요. 한 2배 차이 나네요. 그죠? 2배 차이가 나는데 기아차하고 현대차의 이 시총은 4배 차이가 나네요. 그죠? 4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주식 수가 기아차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아차가 훨씬 많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장 꽁무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나중에 현대차가 어느 정도 시총을 높이면서 뭐 3, 40만원대 뭐 그런 식으로 이 시총 자체가 높아지면 일반적인 개인들이 보았을 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 기아차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시총 뭐 따지고 보면 현대차나 뭐 기아차나 기아차가 시총이 낮지만 이 유통 주식 수가 많다. 왜? 시총이 낮은데 시총이 낮대. 이 현재가 자체가 4배 차이가 나는데 시총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 유통 회전율이 현대차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유상증자든 뭐 전환사채든 발행을 좀 많이 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어느 정도 가격적인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 기아차가 한 차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시총을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당연히 유통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원래 기아차가 더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인식은 그렇게 안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 부담을 느끼니까 액면 분할을 한 거거든요. 5만원대로. 시총은 동일한데 가격은 싸게 보이게끔 해서 개인들을 많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이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죠. 그 시점에. 저는 그렇게 봐요. 현대차나 기아차나 장기적으로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다. 좀 더 기다릴 거고 나는 아직도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있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내려올 때 조금 더 모아 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들고 가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 다음 추이를 볼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현대차와 기아차, 뭐 미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다시 한 차례 위에 대한 정고점이든 신고가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테마 자체가 현재 불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슈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슈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1년 혹은 2년에서 3년을 보고, 전기차랑 매한가지죠. 예전에 에코피오 뭐 2018년부터 전기차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그런 애들도 크게 상승을 한번 냈다가 다시 한 차례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2차 파동, 이제 3차 파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파동에서 신고가를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현대차나 기아차도 한 차례 눌림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제가 뭐 자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대한 제 의견을, 차트상을 보고 말씀드리는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오전 시간이고 저도 한 며칠 추석 때 먹고 놀고 싸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똘이 돼가지고 좀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으니까 뭐 여러 번 돌려보시든 아니면 머리 좋으신 분들은 제가 저런 소리 하는 건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성투하는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들 편한 연휴 되세요.